농지법 개정 2탄입니다. 농지법 개정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못해서 두 개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지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개인적으로 농지위원회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역할을 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농지매매 건수가 적은 것이 아닌데 그 농지매매에 모두 관여한다는 것은 전담 직원이 필요한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위원들이 수행해야 할 내용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심사를 해야 합니다. 위원들 10명에서 20명이 모여서 심사를 해야 하는데 외부 인사로 구성된 농지위원들이 자기 일을 포기하면서 일일이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 사업을 잘 진행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 또한 첫 번째 임무 못지않게 양이 많은 내용입니다.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외부 인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농지 대장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임야 대장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임대차 정도입니다. 별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은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60일 이내에 농지 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제일 등에 대해서 보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일이 2022년 8월 18일입니다. 이것도 잘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포상금 제도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발급받은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사를 제외한 다른 행위를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접하기 쉽지는 않겠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 전용을 하는 경우와 불법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 받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도 드물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부분도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농지 전용에 관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농지 전용만 합법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농지를 불법적으로 전용하는 경우는 외부인의 경우는 많지 않고 농사를 직접 짓는 경우에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현지 주민들의 편의성을 압박하는 행정으로 보입니다. 농지 정보의 제공에 대한 내용인데요. 은행에서 정보를 요구하면 농지 처분 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에 대한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은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 처분 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는 담보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이행 강제금의 경우 적은 액수가 아니라서 은행이 설정한 담보에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액수입니다. 농지 처분 의무가 발생하거나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사를 하는 행정 절차를 해야 합니다.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는 농지 소유를 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발급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의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상당히 세네요.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원래는 농지를 팔아야 하는데요. 상속을 받거나 이농을 한 경우 만 회배까지는 소유 가능합니다. 한 3,000평 정도의 땅이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적법하게 농지 전용을 받지 않고 전용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부정하게 농지 전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개별 공시지가 전체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빡센 벌칙인데요. 농지 전용을 불법으로 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사 외에 농지 전용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농지를 일시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위와 같은 벌칙이 적용됩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법의 위반 여기에는 농지 소유 제한, 농지 위탁 경영 금지, 농지 임대차 제한입니다. 농지법에 위반하는 것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와 위와 같은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농지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꺼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를 합법적으로 위탁하는 방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방법이 제일 확실해 보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위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임대차를 한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에서는 사용대차 종료를 명령하게 되는데 이 명령을 듣지 않는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1조 처분명령과 매수청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에서 거짓으로 하는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10조에 따른 처분 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제10조면 1년 동안 처분 의무 기간을 주는데요. 그때 하지 않은 경우에 6개월 안에 바로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3번 농업법인이 제19조의 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농지 처분 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때 농지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농지 원상 회복 명령을 받고도 상당한 기간 내에 원상 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행 강제금은 토지 공시지가 전체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 강제금으로 정하네요. 공시지가로 4억 원 정도의 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행 강제금으로 1억 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행 강제금 부과 전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이행 강제금은 처분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와 징수할 수 있는데요. 4년이 지나면 땅을 나라에 뺏기게 되는 형상입니다. 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하면 이행 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며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징수한다고 합니다.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 관할 법원에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되네요. 이행 강제금을 내지 않고 최후까지 버틴다면 결국은 땅을 뺏기게 되는 결과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신청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농지정보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하거나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한다는 것입니다. 법 시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시 시행과 9개월, 1년 경과후로 나뉘네요. 이번 농지법 개정 전에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한 경우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발급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합니다. 종전의 규정대로 문제가 없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진행하는 것에 개정된 농지법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법 개정 전 이행강제금과 원상회복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도 종전의 규정대로 적용되네요. 농지법 개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개정된 법대로 행정당국에서 적용할 경우 농지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농민들의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행에 있어서 무리되는 부분도 많아 보입니다. 탁상 행정인 면도 있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를 매입한다면 체험용 주말 농장을 위한 300평 이하로 매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좋은 농지를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농지 보유자들은 직접 농사를 짓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경영을 맡기는 것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제일 나아 보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 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